선생님이 남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거기하고 조인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선생님 다 제안을 이렇게 했더니 앨리슨이랑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선생님 생각했던 건데 이분이 피드백을 안 주시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혹시나 또 뭐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앨리슨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칼럼은 같이 읽어보지 뭐. 네. 자, 잠깐만. 아까 열어놨는데. 다시. 김대식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번에 책을 내신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뇌 쪽으로 되게, 전공은 그게 아니신데 어, 되게 포괄적으로 깊게 학문을 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또 방향이 또 좀 다른 방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같이 그냥 소리내서 문단씩 한 문단씩 읽어보자. 읽어보고 시작하자. 네. 그러면 앨리스 먼저 한 문단씩 스타트 할까요? 네. 챗GPT가 아직은 스스로 사고해서 판단하는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을 잘 요약해서 말할 뿐이죠. 다만 미래에 등장할 강한 AI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예고편, 티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짓는 모델하우스처럼요.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27일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사용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챗 GPT와의 대담을 정리한 책,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다. 김 교수는 김대식의 인간, 기계 등의 저서를 통해 AI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한 뇌과학자. 이번 책을 통해서도 챗GPT의 가능성과 한계를 기민하게 탐색했다. 김 교수는 챗GPT에게 사랑, 정의, 죽음, 신 등 철학과학 신학자도 쉽게 대하기 어려운 고차원적 주제를 물었다. 챗GPT가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다. 질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육체가 꼭 필요할까? 대답. 사랑과 이와 관련된 신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은 신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유체가 없을 경우 사람이 느끼는 것과 동일한 감각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챗 GPT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다. 챗 GPT는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다. 3,000억 개가 넘는 문장 토큰을 조합해서 질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을 내놓는다. 김 교수는 챗 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며 하지만 그런 기계의 문장이 너무나도 완벽하기에 어쩌면 우리 인간 역시 결국 미리 학습된 문장들 간의 확률 패턴만을 재조합해 서로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챗GPT는 무한한 정보가 들어있는 방대한 도서관이다. 보관된 정보는 실로 방대하고 조합해 내놓은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다양하다. 사서인 인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AI와 잘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책을 관통한 핵심 메시지다. 김 교수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정도로 대화가 가능한 AI 모델이 등장할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AI가 쓴 자기 개발서도 나왔다. AI가 인간을 개발하기 위해 충고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출간된 국내 처음으로 챗 GPT가 쓴 책이다. 글, 챗 GPT 번역, 네이버 팝하고 표지, 셔터스도 AI가 처리한 완벽한 AI의 작품. 위에 책이 그런가 보다, 그지? 음. 편집자들이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필요한데 챗 GPT는 일주일로 확 당겼다. 서진 스노우 폭스북스 대표는 통화에서 원고 작성, 번역, 교정, 편집까지 30시간이 걸렸다며 첫 기획부터
독자 손에 쥐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7일이라고 했다. 가공할 속도지만 내용은 어떨까? AI가 쓴 책이라는 파격적 형식을 걷어내며 다소 홍투적 내용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신의 진실성을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할 사람들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식이다. 면, 서 대표는 자기 갭을 쓰는 독자 몸을 툭 건드려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과연 AI가 사람의 심금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글을 써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책은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넘는 특이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자료, 수집, 가공, 번역 등 일부 기술 분야에서 인간 속도를 아득히 추월했음에도 분명하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AI의 역할에 지나치게 열광하거나 극단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필요한 업무에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저작권, 표절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칼럼은 미래를 보여주는 티저. 티저가 우리 티저 영상,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티저. 예고편이죠. 예고편 이런 거잖아. 그럼 미래를 보여주는 티저. 그, 어,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2042년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네, 지금 2023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여기에서는 그 특이점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이런 책이 나온 거잖아. 이 글을 보면서 앨리스는 방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니? 사실 저는 뭐랄까 그냥 약간 선생님 말대로 약간 뭐지 이런 기술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응, 응, 그래서 저는 왜 여기 방금 나왔듯이 AI 저작권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응, 출판하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쪽은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쪽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이거에 반대하고 있어요. AI에 대해 저작권이. 왜냐면 AI가 지금 대부분 이런 그림이 이렇게 바로 막 1초 만에 tok 이렇게 나오는 AI는 대부분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이거를 진짜 현존하는 그냥 아티스트한테서 무단으로 유출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이 사람들은 그냥 일자리를 그냥 바로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응, 이 AI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응, 부분도 많이 제가 더 뭔가 안 좋은 부분과 직접적으로 좀 닿아 있는 편이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이 AI라는 게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는 진짜 말했듯이, 여기서 계속 말했듯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그냥 이렇게 창조하는 거 보기보다 정보를 이렇게 방대한 정보량 중에 이렇게 추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응, 이게 인간과 그렇게 다를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냥 이게 기계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인류에 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응, 그냥 저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되면 미래가 응. 그냥 어떻게 변할지 좀 약간 착잡하게 궁금했습니다. 착잡하게 궁금했다. 네, 표현이 절묘하네. 네, 선생님은 여기 지금 그 문단 중에서 몇 번째 문단이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이잖아. 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챗 GPT는 인류의 생각과 문장을 반사하는 존재적 메아리이자 거울이라며, 하지만 그런 기계의 문장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어쩌면 우리 인간 역시 결국 미리 학습된 문장들 간의 확률 패턴만을 재조합해서 서로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랬잖아. 야,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의 시절에
앨리스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컴퓨터를 언제 처음 만났지? 대학교 때 만났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 엄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제일 먼저 샀던 책이 백과사전이었어. 아, 어. 그게 보통 집에 한 전집이 다 있었거든. 네. 그때 뭐 도서관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백과사전이 되게, 그냥 당연한 값이었어. 음, 그리고 교과서가 있잖아, 학교에서. 네. 교과서가 있으면 항상 전과라는 걸 샀어, 전과. 그러니까 교과서를 해설해주는 전과. 오, 너 처음 네. 들어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일상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그 백과사전을 통해서 알았고, 그게 위키피디아, 그걸 다 이제 그걸 이동시킨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앨리슨도 지금 학습을 하잖아. 네. 그리고 선생님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학습하는 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언어로서, 문장으로서, 내용으로서 학습을 하잖아. 네. 그럼 AI도 마찬가지 3천억 개가 넘는 문장 토큰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게, 어떤 차별이 있을까? 저도 사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음,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AI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의 그냥 상위 호환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 그냥 나은 거죠. 이런 상위 부분에서는. 호환. 네.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크게 막 반응을 선생님도 크게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그동안에 검색 기반으로 쓰고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네. 너도 자료도 만들 때 너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네. 책을 찾든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쓰는 책과 방금 AI가 쓰던 책과의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뭐가 있니? 사람이 쓴 책과 AI가 쓴 책이요? 음, 저는 뭐지? 약간,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AI는 그냥 정보를 총합해서 이렇게 추출해 낸 거잖아요? 사람이 쓴 책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인생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전체적인 summary, 그러니까 뭐라 하지? 줄거리? 모든 인류의 줄거리보다는 자기 개인사에 대한 자기 개인에서 그러니까 습득한 그게 조금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 좋은 말 했는데, 우리가 봐. 뇌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네, 인간의 우리가 전 세계 인류가 70억 인구라고 쳤을 때 인간의 뇌의 환경은 다 다를 거잖아. 네, 그러면 인간의 뇌의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저장 불가하지 않겠니? 그 네,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데이터가 오늘 하루만 해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잖아. 물론 버려지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도 무한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지? 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화두를 둬야 되는 게, 그럼 나는 나의 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거지. 나의 뇌 활용법을 내가 공부하고 알아내야지.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조건이 같을 수도 있지만 조건이 다른 상황이잖아, 지금. 아까 네. 상위, 고위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AI이긴 하지만 나는 그 AI가 모르는 인간은 그 무한대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학습 안 시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나 개인은.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앨리슨 같은 경우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학습을 한다, 뭔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세팅을 어떤 값을 두면 방금 선생님이 했던 이 질문,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이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앨리스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은 있니? 아니요. 어때?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은 뭐 맨날 뭔가 저는 그냥 이게 뭔가 이런 거를 하려면 읽으면 이거에 저의 그냥 코멘터리를 달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맨날 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음.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되게 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은 이 텍스트는 어차피 나와 있는 텍스트잖아. 그럼 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지, 선생님은. 네, 그렇게 해서 나를 통과시킨 게 나는 내가 이 텍스트를 잘 흡수했다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야. 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또 궁금하고. 음, 뭔지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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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봐. 이 텍스트는 어차피 똑같이 앨리슨도 읽고 나도 읽잖아. 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 네, 그럼 선생님도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AI와 다른 나의 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고민할 거잖아. 네, 나는 내가 나아갈 방향을 구현해,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근데 봐. 앨리슨이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하잖아. 나의 상황과 또 환경이 다른 어, 앨리슨의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의 질문으로 두 개의 네. 환경을 만드는 거야. 아, 뭔지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환경이 또 다른 환경으로 확장될 수도 있겠지. 네,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 또 이게 AI의 그 파라미터라는 거거든. 이게 얼만큼 많이 연결되는, 이게 나중에 무한대로 연결되는데, 네, 대신에 나의 뇌가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넣을 방을 잘 공간을 만들어 두고 해야 돼. 그래서 비워내는 거, 다시 집어넣는 거가 계속 순환이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비워내는 작업이야. 글을 네, 읽고 이해했잖아? 네, 질문을 만들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네. 그럼 이거는 비워진 거야, 선생님. 음, 그러니까 선생님 뇌의 방에 잘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 나머지 글은 버리는 거지. 아, 뭔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는 거야. 나중에 다른 것과 정말 엉뚱한 것과 오늘 앨리슨이 했던 이야기와 지금 넷플릭스에 난리난 더 글로리와 연결시켜보는 거. 이렇게 엉뚱한 거와 엉뚱한 거를 연결시켜서 선생님의 글로 또 만들어 보고
조금 전에도 선생님이 성소수자 뭐 성정체성 관련 칼럼을 오늘 그 제주국제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수업하는데 네. 그 칼럼을 기본으로 이 책을 지금 요약하고 있었거든. 이 네. 책을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 그 친구들과 그 칼럼과 이 책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선생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나는 거잖아. 네.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만나면 기뻐하듯이 선생님이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 아, 선생님은 진짜 세상을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는데 네. 선생님은 매일매일 어제와 다른 해를 만나잖아. 선생님의 새해는 매일매일이야. 왜냐면 각도도 달라질 거고 해의 어떤 그 일조량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매일이 새해인 거고 매일이 흥미로운 거고 매일이 즐거운 거야.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막 앉아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방금 우리가 쭉 나눴던 이야기와 맥락이 통해. 그거를 음, 앨리슨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봐. 지금 우리 나눴던 말을. 지금 나눴던 말이요? 음. 나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걸 저희가 그래서 지금 AI가 대성인데 어떻게 보면 AI의 사고하는 시스템과 저희 인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하고 AI와 차별성을 주기 위해 뇌를 다른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뇌의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려 있는데 그럼으로써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저기 혼자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항상 배출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야 저희는 계속 저희 뇌를 순환시키고, 그치. 변환하면서 저희의 가능성을 쓸 수 있다. 끝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면 지속 가능할 거잖아, 이제. 네, 이 프로세스가 계속 순환이 되면 인풋 되고 아웃풋 되고 이게 계속 이게 되지 않으면 나의 뇌의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봐. 과부하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아웃풋하는 방법은 내가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타인에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수업도 하지만 선생님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수업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장벽이 없어진다라는 거지. 음, 연령도 뭐 6살부터 지금 70대까지 수업을 하니까 이게 연령도 없어지고 연령에 대한 장벽도 없고 뭐 어떤 그 커리큘럼에 대한 장벽도 없어지는 거. 이게 지속 가능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보는. 굉장히 다양한 표본을 만나실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 2월 28일자로 유치원을 그만뒀거든. 네. 그런데 하루가 스케줄이 더 바빠요. 어, 음, 더 바쁘고 오히려 그 유치원을 할 때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대가 많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이런 작업이 좀 더 수월한데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뭐지? 다양한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더 다양해지고 우물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우물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거든. 원래 선생님의 성향은 또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최적의 환경을 만나는 거지. 네. 뭔지 알겠지? 네. 그래서 앨리스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던졌던 화두를 내가 계속 생각하면, 지금 10대니까 정말 기대될 것 같아. 본인. 어떤 걸 열지 모르잖아, 내가. 네. 그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칼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또 엉뚱한 걸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한 줄 쓰는 거 지난주 앨리스는 안 했지? 아, 네. 하고 바로 그냥 써버리고 마무리해버려. 네. 그래야지 그것도 선생님이 항상 영상을 공유하니까 그게 너의 사회적 혁신 이력이 다 될 거야. 선생님 공유하는 이 영상들이 너가 참여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꾸준히 누적시켜 놓으면 그게 어차피 너가 쌓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할게. 다음 주는 그러면 잘 다녀오고, 그 다음 주 만나자. 네. 네. 바이.